네, 안녕하십니까 계약자 여러분, 그리고 김삼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선정 당사자, 선정자,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어떤 그 채권 채무에 관계 있는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원고 피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많으면은 이렇게 소송을 하려면은 좀 복잡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그래서 그 피해자 중에 그 대표자를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소송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선정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정 당사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칫 소를 진행하면서 자칫 이 법리적인 관계를 모르면은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뭐 우리 그 변호사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 또 잘못 인지해서 잘못 처리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선정 당사자 문제는 작년 7월달 6월달에 그 1차 1그룹 1심 판결이 있었는데, 그때 1심 판결 난 이후에 우리 그 선정 당사자가 패소 시 그 상대방 변호사 비용이 본인한테만 청구되면은 큰 낭패를 보니까 여기 대해서 미리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좀 걷어서 놓은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하고, 본인이 또 사업을 해서 만에 하나 이렇게 본인한테 청구가 들어오고 압류가 들어오면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추후에 항소를 하고 난 다음에 항소심 원고가 취하를 해버리면은, 선정 당사자가 취하를 그 소를 취하면은 항소를 유지하는데 법리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추후에 내가 그거를 정리해 주겠다 해서 한참 좀 소란인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게 있어서 많은 그 좀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2그룹 1심이 이제 판결이 나가지고 또 항소를 또 해야 되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선정 당사자 여기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소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그 선정 당사자도 항소하고, 여기에 속한 선정자가 선정 당사자를 취하고 선정자도 항소할 수 있는지, 이게 첫 번째 이슈입니다. 보통 이제 선정 당사자가 항소한 상황에서 선정자가 선정 당사자의 역할을 취소하고 독자적으로 항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법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선정 당사자의 역할. 선정 당사자는 선정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입니다. 선정자가 선정 당사자를 지정한 것은 선정 당사자가 자신들을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소송을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지금 그 선정 당사자를 선정해서 1그룹, 2그룹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고려해야 될 사항, 선정 당사자 취소 가능 여부. 선정자가 선정 당사자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송 단계와 소송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선정자가 선정 당사자를 취소하고 독자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필요할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 허가가 내려질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선정자의 독자적 항소, 이게 가능하냐? 만약 그 선정자가 선정 당사자를 취소하고 독자적으로 항소를 진행하려는 경우 그 항소의 정당성 여부는 법적 근거에 따라 다릅니다. 선정자가 독립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리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경우에 한해 독자적인 항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구체적으로 법적 이유를 제시를 해야 법원이 판단해서 독자적인 항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걸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자, 네 번째, 법원의 판단. 일반적으로 선정 당사자가 이미 항소한 경우, 지금 우리 그 2그룹은 우리 선정 당사자가 항소했잖아요. 지금 총 97명 중에 9명인가 빠지고 96명 이렇게 10명 빠지고 87명인가 이번에 했습니다. 항소를 그 선정 당사자가 했습니다. 그런데 선정자가 독자적으로 추가 항소를 진행하는 것은 중복 소송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선정자가 별도의 이해관계를 주장하며 항소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아주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선정 당사자가 항소를 했는데 그 선정 당사자 밑에 선정자로 포함돼서 이렇게 항소를 안 했다 이 말이죠. 자기는 이제 별도로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선정자가 독자적으로 이제 이렇게 법원에 제출하면은 너 왜 독자적으로 했어? 지금 이 항소심 유지하는데 지금 너는 실질적으로 지금 온고가 아니야. 지금 선정 당사자는 온고입니다. 온고.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죠. 어떤 소송을 진행하려면은 온고가, 그러니까 본인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온고 피고, 온고가 선정 당사자입니다. 선정자는 온고가 아닙니다. 예,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런데 너는 온고도 아니면서 왜 항소했어?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에 대해서 항소하려고 합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야, 지금 온고가 항소했는데 너는 좀 너 혼자 따로 나와서 온고가 돼서 항소하려면은 이건 중복 소송이야. 지금 이미 항소를 해서 지금 소송하고 있는데 이거는 중복 소송에 해당될 수 있어. 안 돼, 너 각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 그러면은 우리 아까 이제 우리 사례를 아까 들었고, 그러면 또 앞으로 발생한 또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소심을 판결을 이제 받아봐야 되는데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그럼 나 대법원 안 갈래. 온고라는 것은 우리 사례로 보면은 선정 당사자입니다. 선정 당사자가 나 대법원 안 갈 거야. 나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끝낼 거야. 이렇게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1심에서 선정 당사자와 선정자 100여 명의 소송을 진행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항소를 선정자도 선정 당사자를 취하고 선정자 한 명이 항소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선정자의 소송 참여권.
선정자가 소송에서 독립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선정자에게 별도의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독자적으로 항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고려해야 될 사항, 소송 취하의 범위. 선정 당사자라는 것은 아까 옹고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항소를 취하한 것이 선정자 전체에 미치는지 아니면 본인 것만 취하했는지 이런 걸 또 따져봐야 됩니다. 또는 특정 선정자에게만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 선정자가 선정 당사자의 취하에 동의하지 않거나 그 취하가 선정자에게 미치지 않는 경우 선정자가 독자적으로 항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선정 당사자를 이렇게 선임해서 했는데 선정 당사자가 나 모르겠어, 나 포기할 거야, 취하, 더 이상 그 소송 진행하기 싫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선정자는 옹고가 아니지만 너무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100여 명 중에 99명이 나도 똑같이 다 그 우리 선정 당사자 말 믿고 나도 내가 판단하기로는 더 이상 어떤 힘드니까 나 포기할래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나 한두 명이 나 끝까지 받아볼 거야 판단을. 그럼 항소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선정자가 옹고의 자격이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게 선정 당사자이면서 옹고의 자격이 되느냐 그런 겁니다. 그런 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고려되는 것이 법원의 판례 및 법리. 이건 어떠냐? 선정자 한 명이 독자적으로 항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판례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딱 보니까 법원이 판단해 보니까 이거 우리 그 선정자가 계속 그 선정 당사자가 소를 진행해 주면 고마운데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소를 포기할 경우에 나는 너무 억울하다, 내가 계속 소를 진행하고 싶다,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법원이 이렇게 딱 항소장을 제출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런 사례는 우리 저 항소심 뭐 1심도 마찬가지고 1심 끝났을 때 마찬가지고 2심 끝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법체계는 3심까지 받아볼 수 있는 법체계 아닙니까? 1심에서 어떤 그 이의가 있으면 2심으로 갈 수 있고, 2심에서 어떤 이유 또 이렇게 어떤 부당하면은 3심까지 받아볼 수 있고, 3심제 아닙니까? 세 번까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근데 이제 1심에서 선정 당사자가 소를 취하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어떤 지금 상황이고,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옹고 선정 당사자가 포기했다 그러면은 또 그 3심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이런 경우에는 선정 당사자가 그냥 포기하면 그런 경우는 아마 대부분 법원에서는 받아들일 겁니다. 네. 왜냐, 그 선정 당사자한테 믿고 신뢰하고 전부 이렇게 이끌어 달라고 했는데 선정 당사가 취소해가지고 나는 하고 싶은데 똑같이 각하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제출한 거 보니까 너 억울해, 그래 받아들여줄게, 한번 끝까지 받아봐, 이런 경우는 받아들일 경우가 좋다 이 말이죠. 법원에서 한번 해봐라 하고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줘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가 있는데,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거, 선정 당사자 옹고가 항소를 했는데 그거를 뭐 선정 당사자가 마음에 안 들다거나 다른 또 법인으로 옮기려던가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 잘났다고 다른 데 가서 이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쪽 또 변호사나 어떤 사람이 잘못 또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작년에 1심에서 판결 나고 2심을 진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미 항소심 유지 문제에 대해서 그거를 선정 당사자가 취하하겠다 하니까, 두 명 중에 한 명이 취하하겠다 하니까
그거는 항소심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항소를 하고 그 뒤에 빼주겠다 정 원하면은 그때 그러면 일단 올려서 소가 진행되는 중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제출할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법원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법원이 너는 그래도 뭐 이유가 있어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있잖아요. 이해관계가 상대방이 보니까 이거는 중복재소인데 지금 저 우리 그 1심 판결에 나왔지 않습니까? 판결문에 중복재소나 기판력이 저촉돼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각하해 주십시오. 각하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시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 선정자들도 똑같이 지금 별도로 나가서면은 그런 경우와 동일시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다 이미 작년에 다 법리적이나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일단 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자 해서 그렇게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 그 패소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받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치하에서 한 사람은 계속 선정 당사자로 좀 항소심을 좀 유지하고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1심 때도 2명이었는데 선정 당사자가 2명이었는데 한 명은 그 저 소송 진행 중에 치하를 해가지고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판결 받고 그 다음에 항소할 때, 그 다음에 또 2심 받고 또 항소할 때, 상소할 때 그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게 당사자 적격이 있나 없나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자, 그거를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어제 2그룹 항소 마감 기한이 어제였습니다. 어제였는데 자, 우리는 내가 설명 들었다시피 최대한 어떤 이 그룹의 그 항소심을 하는데 최대한 기간을 좀 끓여서 이렇게 좀 여유를 확보를 하겠다 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판결문 송달도 자동 송달 간주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일주일 연장했고 그 다음에 그 받은 날로부터 또 14일 이내에 또 항소장을 제출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고 최대한 늦춰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항소 제출 마감 날이 어제 9월 20일이니까 9월 19일 날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문제 소지가 있을지 모르니까 9월 19일 날 제출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 19일 날 우리는 예정대로 내가 다 준비해서 우리 그 대부분의 우리 계약자님들이 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그 19일 날 9월 19일 날 이 선정 당사자가 항소를 했습니다. 우리 그 법무법인을 통해서. 그런데 항소를 이렇게 해서 바로 그 다음 날 9월 20일 날 인지대하고 송달료를 내라 해서 보정 명령이 법원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어제 우리 그 계약 항소하겠다는 계약자 이분이 원래는 이분은 항소 명단에도 제외를 시켰었어요. 안 한다고 해가지고 제외를 시키고 그냥 그 항소 포기자로 잡아놨었는데 갑자기 9월 18일인가 카톡 전화가 와가지고 본인도 참여를 하겠다. 그러면은 참여를 하려면 지금 이미 지금 참여할 사람들은 다 소송 비용 입금하고 했는데 소송 비용도 바로 입금시켜줘야 되는데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입금시켜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항소 명단에 넣어서 법무법이라도 넘기겠다. 그리고 꼭 그 약속을 어기지 마시라. 저 지켜주시라. 이렇게 해서 내가 18일 날 넘겼어요. 나는 18일 날 넘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19일 날 추석 연휴 때문에 19일 날 바로 법무법인에 우리 항소 명단을 넘겨가지고
바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정대로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제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말라고 또 내가 돈이 입금이 안 돼가지고 또 19일 날 또 이렇게 카톡을 했더니 뭐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막 그랬습니다. 뭐 염려 마세요 하고. 그래서 그분을 믿고 기다렸죠. 근데 어제 갑자기 또 돈이 입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전에 또 카톡을 했죠. 근데 이제 딱 카톡을 이렇게 간단히 온 게, 이거 이제 항소를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그냥 막 또 카톡으로 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고 내가 하고 했는데, 그리고 또 저 우리도 항소에도 문제가, 그분이 돈이 없으니까 납부를 못 하잖아요. 그분 돈이 없으니까 지금 인지태 내라고 날라왔는데, 이 소송이라는 것은 이 저 인지대하고 송달료 납부해라. 그러면 한 뭐 1억이면 1억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에서 일원을 추가돼서 입금한다 하려고 한다거나, 만에 하나 일원이라도 적게 입금하려고 하면은 입금이 안 돼요. 딱 그 금액 1억이면 1억,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딱 맞아야 돼요. 그래야 입금이 되는데, 이 사람 때문에 돈이 없어 납부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항소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우리 계약자들의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또 법무법인한테, 지금 이렇게 갑자기 이 사람이 또 항소를 포기했다고 하는데 좀 번거롭게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가 저 엄청나게 지금 저렴한 비용으로 하지 않습니까? 미안하는데 좀 보증서를 다시 제출해 줘서 다시 받아주세요. 이렇게 긴급히 또 연락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또 이렇게 9월 20일자에 또 보증서를 제출했어요. 그분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이게 뭡니까? 예? 그래서 또 다시 바로 또 인지대하고 송달료 이게 보정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송달은 좀 안 된 상태로 돼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송달 받을 겁니다. 송달 받고 바로 그 가상 계좌로 아마 돈을 바로 입금시킬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우리는 지금 문제 없어요. 이렇게 지금 표시가 돼 있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원고가 항소를 했고, 선정 당사자가 항고를 했고, 그래서 항소를 했고, 그래서 그거를 재판부가 다 받아들여서 이걸 표시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계약자님들도 알다시피 몇 명이 그쪽 다른 법무법인이라고 뭐 한다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근데 지금 그쪽에서 그게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어제까지 지금 9월 21일까지 항소 마감일인데 어떤 표시가 안 됐다는 것은, 아마도 지금 이게 선정자가 소송 자격이 있는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그거를 아마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판단이 끝나야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 표시가 되는데, 만약에 각하하면 바로 이건 당신네들은 중복죄수에 해당되니까 각하됩니다. 아니면은 그래도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아마 이유를 다시 제시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한 어떤 법무법인한테 왜 이 선정자가 별도로 이렇게 항소를 하느냐, 거기에 대한 뭐 어떤 다시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법원 자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과연 원고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그걸 판단하고 아마 올릴 겁니다. 여기 이제 다음 주에 표시가 될 건데, 뭐 각하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정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인정한다 해도 상대방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이 사람들은 지금 당사자 적격이 없다. 지금 이미 지금 원고 선정 당사자의 밑에 선정자로 속해서 소를 진행해 왔는데, 지금 별도로 한다는 것은 이건 중복 재수가 된다. 지금 여기도 지금 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또 달리 또 똑같은 건으로 이
소송을 이렇게 제기한다는 것은 이건 중복죄수다. 그러니까 각하해달라.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법원에서 판단을 안 해도 인정을 해도 이 사람은 그냥 이게 소송을 어떤 다툼을 해볼 수도 없이 그냥 각하돼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소송을 진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표시가 안 된 거예요. 지금 만에 하나 이거 일리가 있어 해서 하면은 바로 이 여가 표시가 됐을 건데 지금 그거를 아마 재판부에서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인정이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 보정 명령이 떨어집니다. 저 인지대하고 송달료 납부해라 이렇게 할 텐데 이게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응? 그러면은 지금 그게 지금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그거를 지금 판단하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예. 뭐 제출은 설마 어제까지 제출은 안 했겠어요? 제출은 했겠지만 지금 어제까지 제출 안 했으면 뭐 그냥 각하되는 거고 이제 다음 주에 해봤자 각하되는 겁니다. 어제까지 제출 안 했으면은 만약에 그나마 항소라도 근데 이제 항소 뭐 제출했겠죠. 뭐 근데 이제 제출원 사항에 지금까지 내가 설명드린 거, 설명드린 거 이게 이분들이 지금 온고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나 그거를 좀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내가 저 재판부는 지금 이렇게 판단하는데 왜 이유가 뭐냐?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요. 그 선정 당사자를 취하고 할 경우 어떤 이유가 그 범위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은 바로 각하된다. 그럴 수도 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부분의 우리 계약자님들이 저를 신뢰하고 이렇게 뭐 따라줘서 고맙고 그 다음에 어제 또 그제 보니까 뭐 이렇게 그 다른 단톡방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아주 그 사실이 아닌 사실을 막 올리고 막 서로 하던데 어떤 그 맹, 맹땡땡 분이 무슨 뭐 165만 원인데 뭐 110만 원만 주어서 뭐 55만 원 차이 나니까 거기에 대한 차이 나는 설명을 해라 뭐 이렇게 했던데 내가 그분한테 이렇게 개별 카톡을 보냈어요. 지금 당신이 납부한 게 그 패소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납부한 게 111만 원인데 지금 당신은 계약자님은 우리하고 소송을 진행하다가 항소심을 진행하다가 다른 법무법인으로 법적 수임을 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갔으니까 그리고 다른 쪽으로 가서 온고가 됐으니까 이제 그 사람은 선정 당사자가 아니라 온고입니다. 그러니까 소송 중에 항소심 진행 중에 갔으니까 법원 그 재판부에서 인정을 한 거예요. 그 경우는 그래서 이제 갔으니까 만에 하나 패소해도 그 사람한테 청구가 되거든요. 온고한테. 예?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납부한 그 상대방 패소 비용을 우리가 보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를 그런 부분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카톡을 보내서 보니까 그거를 미처 그러니까 그분들도 나한테 요구를 안 했고 돌려달라고 이렇게 보니까 세 사람이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다 돌려줬죠. 개별 카톡으로 보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반환해 주겠다 하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환 딱 그 했는데 뜬금없이 아까 그런 내용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은 뭐 55만 원 그 차이 나는 금액에 대해서 뭐 계약자들한테 설명해라 뭐 지금 막 협박성 같은 카톡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기로는 다 돌려준 것 같은데 55만 원 차이 나는 금액이 무엇인지 그 확인해 주면은 다시 내가 확인해 보겠다 했는데 아무 답변이 없어요. 그러다 또 답변이 그 다음날 온 게, 그
110만 원인데 만 원 차이로 이렇게 입금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만 원 차이가 아니라 정확히 111만 원 입금됐습니다. 내가 그 우리 그 계좌번호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그 해서 딱 스크린샷해서 보내줬어요. 봐라, 내가 입금한 게 111만 원인데 무슨 말이냐 했더니 아 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가 글을 썼죠. 여기에 대해서 다른 단톡방에 사실이 아닌 사실을 했기 때문에 정정을 하고 계약자들한테 정확한 사실을 알려라 했는데 정확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그냥 정정해가지고 뭐 1만 원이라도 더 받아야겠네 또 어떤 분이 하고 했는데 아 네네 그 하고 막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막 했더라고요. 정확한 사실을 전달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떤 사실이 아닌 사실을 막 올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크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한 부분이 있고 그럽니다. 나는 우리 대다수 우리 계약자님들이 저를 신뢰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최대한 내 법적 지식을 활용해서 우리 계약자님들하고 또 내 돈도 어떤 있고 그리고 우리는 소송 비용 부담도 다 똑같이 그 청구 금액에 비례해서 뭐 우리 원고 뭐 하나도 혜택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어떤 청구 금액에 따라서 동일하게 동일 비율대로 이렇게 나눠서 공평하게 하는 것이고 혜택 보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투명성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처음에 우리 변호사비 계산한 게 96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원래 97명인데 어떤 내가 계산하기 전에 그분은 미리 항소 포기를 알려왔기 때문에 96명으로 해서 아까 청구 금액에 비례해서 이렇게 계산했던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빠져나가신 분이 9사람이니까 그 사람 빼고 다시 계산할 텐데 그 금액만큼 다시 차이 나는 금액 얼마 크지는 않을 겁니다. 9명이 빠져나가 큰 차이는 아닐 텐데 그거는 이제 추후에 또 입금시켜 달라고 하면은 입금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내역도 우리도 다음 카페 신림백화점 피해자 단체 다음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또 이게 있습니다. 다른 법무법인으로 가서 하면은 이제 본인 원고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인지세는 똑같은데 송달료는 또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됩니다. 원고가. 우리는 다수가 하기 때문에 네 사람 우리 상대방이 네 군데 아닙니까? 그게 네 군데에 대한 송달료만 받아가지고 그거를 전부 96명이 나눠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혼자 하면은 그거를 전부 부담해야 됩니다. 네 군데 거를 네 군데를 하든 두 군데를 하든 그 비용을 온전히 다 본인이 부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원고가 되면 원고가 그거를 온전히 부담해야 됩니다. 그게 뭐 지금 송달료가 한 우리 20만 원인가 뭐 30만 원가 되잖아요. 그거를 본인이 이게 30만 원 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소송 진행하는 사람 전체의 청구 금액의 비율로 나눠서 하니까 아주 미미한 금액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30만 원을 혼자 부담해야 됩니다. 다 각자 원고가 되는 사람 각자의 혼자 부담해야 돼요.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몇 분 내가 또 카톡 하고 보니까 1심 때 그쪽으로 간 어떤 부분들도 내가 카톡에서 물어보니까 답을 못해. 또 변호사 비용 얼마 주고 했습니까? 답을 못해. 예? 예? 또 어떤 분은 그냥 뭐 빌려서 했습니다. 뭐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우리 안타감이 없도록 잘 판단해서 진짜 우리 그렇게 사기를 많이 당하고 이렇게 해도 뭐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해놔도 뭐가 뭔지 모르고 하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아이고, 그러니까 참 이 어떤 상황이나 인터넷이나 어떤 스마트폰 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잘 못하고 정보에 취약하게 때문에 그러는데, 아마 이런 어떤 현상은 20년 후면 안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한 50대 분들은 그래도 잘 쓰잖아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그러니까 정보에 취약하지 않아요. 금방 압니다. 근데 옛날 우리 지금 70 이상 되신 분들은 모르잖아요. 접근을 못 하잖아요. 전화 오면은 그게 맞는 줄 알고, 예, 그렇죠. 뭐, 이리 오십시오. 거기 아주 나쁜 놈들만 있습니다. 돈 다 뭐 떼먹고 막, 응? 속지 마란 말이에요. 속지 마라. 아이고, 이게 답답한 사람들, 아이고, 진짜 답답합니다. 예?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응? 예, 진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꾸 말을 해도 전화 와서 뭐 콕하고 뭐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제발 제발 정신들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그 다음에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고, 이만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저를 믿고 신뢰하신 분들은 항소심을 유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걱정 푹 놓으시고, 또 오늘 또 하루 기분 좋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이 항상 웃으면서 하라고 하는데, 아이고 답답해서 그냥 웃음이 안 나옵니다. 웃음이 안 나와요. 너무, 그러니까 그 일부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그렇게 알려줘도 참 답답합니다. 예. 잘 항상 내 유튜브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시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상대방한테, 그럼 저 변호사 비용은 니네들 얼마 할 수 있느냐? 어? 어? 아, 그리고 이게 또 확실하게 또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쪽으로 가신 분들한테 진짜 좋은 팁을 또 하나 드릴게요. 만에 하나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해서 그래 저 온고로 내가 인정할게 하고, 만약에 이제 하면은 뭐 그래도 다행스러운 소식이겠지만, 온고로 된다면은 그 다음에 팁을 드릴게요. 돈을 상대방 변호 저 다른 법무법인에서 터무니없이 돈을 요구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런 것들 또 내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그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